선생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아, 나이 얘기하면 참 제가 싫은 게 나이 먹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저와 동년배. 그렇죠. 네. 자, 그렇다 치고 말 그대로 세상 표현은 시니어입니다. 우리는 예. 시니어 세대인데 시니어가 지금 750만 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예. 그러면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운동 안 하면 바로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은 적어지만 그러나 이렇게 운동하면 당신은 또 건강하게 오래 손주들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니어들을 위한 운동 방법 좀 오늘 좀 길더라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니어라든가 보통 젊은 사람들의 운동 기법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콩과 팥의 비교예요. 그러니까는 콩하고 팥은 유전자가 분명히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팥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줘도 콩처럼 안 커지고 콩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안 줘도 팥처럼 작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콩도 작고 큰 게 있듯이 젊은 사람은 큰 콩이고 나이 들은 사람은 좀 작은 콩으로 보면 돼. 운동 기법에는 같은데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중요한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무척 떨어지고 또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이것도 줄고 그리고 이제 몸에 자극을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산화 호르몬 그걸 방어하는 그 이러한 호르몬들이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까지도 근육은 발달한다는 게 결과가 나왔어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커져요. 커지는데 덜 커지는 거지 안 커지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젊었을 때의 그 양을 그대로 하되 거기에서 약간 뭐 조금 줄여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웨이트는 지금은 우리가 무게하지만 무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항입니다. 네, 저항. 가만있어 보세요. 무게가 아니고 저항이다. 이건 이제 좀 그 원천적인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그 뉴턴의 법칙이라고 운동 법칙이 있어요. 만류인력 그거 그렇죠. 말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은 제1이 관성의 법칙, 제2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요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건데 가속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체가 떨어질 때 맞으면은 높이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이제 어떤 연구에 보면은 계란 하나를 19층 위에서 떨어뜨렸대요. 근데 사람이 맞았는데 죽었더라 이게.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나 무서우냐. 계란이 깨지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우리가 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얼마나 과학적으로 다루느냐, 스피드를 주느냐. 바로 그게 저항성 레지스탄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고 큰 웨이트의 부하만큼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속이 가능하죠.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겁게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나 가벼운 거 갖고 빨리 올리는 거나 그 가속의 법칙은 거기서 일정한 거예요. 네, 그 17세기에 그 아이작 뉴턴이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그 생체 역학에서 아주 기본 원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끔 사범들이 무거운 거 하지 마시고 가벼운 거 여러 번 하세요. 그게 그런 원리입니까? 그런데 원리는 좋은데 그 방법을 또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천천히 하면은 효과는 떨어지죠. 그 최대로 끌어올려야지. 그 최대로 올릴 때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뇌신경세포에 보면은 이제 그 뉴런이라고 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를 지는 게 시냅스인데 신경학자들 이야기는 치매가 오고 기억력이 떨어진 이유가 뇌신경세포 중에 뉴런이 시냅스가 망가지고 찢어지고 끊어져서 기억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게 뭐냐 했더니만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물체, 그다음에 귀에 반고리관에 들어오는 그 소음이 연결돼 가지고 소뇌에서 작동해서 근육의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액션 포텐셜, 스파이크 포텐셜 이런 포텐셜을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스파이크 포텐셜은 뭐냐면은 지금 골목에 가는데 개가 달려들어요. 죽기 살기로 뛰잖아요. 금방 뛰어나가는 거. 요게 스파이크 포텐셜인데 바로 이거를 사용해라. 가볍지만 최대로 끌어당기고 밀고 해라. 이때에 뇌신경세포가 이때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잠깐만요. 가볍지만 빨리 당기는 거죠. 그렇죠. 빨리 밀고 빨리 당기면은 그것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의 자극을 받아서 이것이 떨어지는 게 붙고 다시 생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또 살아난다. 근데 지금 보면 시니어들이 대개 보면
퍼즐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손끝에 신경이 뇌를 자극하는 건데 네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 신경이 뇌를 자극해서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치매 환자 노인네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가 생제성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치매. 그걸로 점점 많아지는데 그 밖에 이제 다른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니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웨이트는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운동이 어떤 것들을 치유가 되는지 그것도 선례가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다가 우선적으로 우리 몸에 와 닿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돈 많고 뭐 권세 많은데 내가 누워서 산다. 휠체어를 꼭 타야 된다. 이거는 오래 산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건강하게 살려면 일단 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려면은 근데 근육이죠. 근육을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운동 자체를 그 어떤 접근하기 힘든 뭐 역계 아령 이렇게 겁을 먹지 말고 저항을 내가 한번 몸에 받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 아주 입문이 쉬워지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걸 알긴 알지 이해가 갔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거 물론 천리길도 한 걸음이고 얘기했지만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평소 생활 속의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조금 특이한. 그런 걸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을까? 당신 무엇부터 하시오? 당신 이것부터 해보시오. 라는 그 선생님 설명이 있어요.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의 운동하는 거를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제 컨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호흡을 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 근육이 펌프업 되면서 근육이 모세혈관이 팽창되고 발달하고 이런 원리로 커진 거죠.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그 익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근육의 장력의 힘이 그것이 근육을 발달시키고 이것이 오히려 효과가 좋다 해서 장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활을 쏠 때 쭉 당겨서 이 당기고 있을 요 상황 이게 늘어난 상태 이걸 장력이라고 해요.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 그건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다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제가 앉아있는 것도 무슨 힘이냐 장력의 힘이에요. 그래요? 장력의 힘이 떨어지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형극을 보면은 위에서 조절하잖아요. 줄로. 바로 줄처럼 우리 온몸의 모든 인체 조직을 근육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당기지도 밀지도 않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장력인데 그 장력이라는 건 우리가 휴식할 때 근육 안에 잠재적으로 당긴 힘을 장력이라고 하는데 장력을 강화시키면 근력도 따라 커진다 하는 것이 근육 연구원 학자들이 나온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예를 들어서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앉아서 중간 90도에서 정지해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정지해서 그대로 있어요. 바로 이 장력이 발생돼요. 힘들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내려올 때에 그 탄성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탄성 에너지는 내려가면 올라올 걸 대비를 해서 비축하는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때 등과 엉덩이 허벅지에 탄성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점프하듯이 뛰면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게 컨센트릭 컨트랙션인데 익센트릭 컨트랙션은 내려갈 때 그 모든 비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정지가 딱 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참 몇 초 서 있다 일어나려면 죽을 맛이죠. 그렇죠. 힘들죠. 수동으로 일어나니까. 이때에 근육에 담긴 부하는 어디로 다 갔냐. 속근에만 전부 치우치는 거예요. 속근. 아까 얘기한 그 힘을 쓰는. 내려올 때 속근이 10개가 모여있다. 근데 정지를 해서 몇 초를 버텼다 하면 속근이 많이 달아나 버리기 몇 개 안 남아요. 그러면 이 남은 몇 개가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힘든 힘 다 하고 일어나죠. 이때에 그 속근 하나하나가 엄청 커지고 이때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무척 늘어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늘어나면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발달하는 기본 원리인데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 하면은 그게 되는지 알지만 그게 천만에가 성장 호르몬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쏟아져 가지고
이게 간으로 가서 IGF-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로 바뀌어요. 예. 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근육을 합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머무는 시간이 40분에서 50분 그 다음에 나가버려요. 네. 그 다음에 운동해도 성장 호르몬하고 이게 자꾸 빠지고 몸이 산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앉아서 정지를 하면은 성장 호르몬 수치가 무척 높아지고 그리고 무게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버텨야 되니까 무게를 많이 빼야죠. 그러니까 그 앉는 각도는 어느 정도 앉아야 돼요? 되게 이게 무릎이 이렇게 지면과 평행되게. 예. 근데 스쿼트 하나 다리 운동 하나 갖고 말씀드리면 네. 워낙 스쿼트 하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90도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파셜랩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파셜랩은 뭐냐? 반만 스트레치 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 야구 투수가 볼을 던지는데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죠. 예. 그리고 또 배구에서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는 파셜랩인데 요거는 그때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쿼트를 할 때 90도에서 딱 멎으면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에 엄청난 운동량이 쏟아지고 이걸 필요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대둔근 엉덩이나 슬화근 이게 정말 중요한 근육인데 여긴 자극이 안 가죠. 네. 그러면 자연히 대퇴 부위와 슬화근 대둔근의 밸런스가 깨져요. 이게 고장이 나요. 잘 다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그거보다 조금 내려가요. 조금만 5도 내지 10도 조금 더 내려가면은 바로 힘이 어디로 분산되느냐. 대둔근 엉덩이하고 슬화근 쪽으로 퍼지면서 요추 부위까지 강해져요. 그거 안 다치죠. 예를 들면 올림픽 역도 선수들의 스쿼트 자세를 보면은 거의 풀 스쿼트예요. 완전히 거의 닿다시피 해요. 그런데 무게 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무릎 허리 다쳤다 소리 못 들어요. 제일 많이 다쳐서 저때도 호소하는 게 보디빌더들이에요. 왜냐하면 스쿼트를 할 때 90도까지 앉았다 일어나는데 저희끼리 3, 4, 5 짝져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경쟁이 생겨요. 보이지 않게. 내가 너보다 더 무겁게 할 수 있지. 더 무겁게. 그래서 한 녀석 끼고 두 녀석 끼고 무게 올라가면 내려가는 각도는 점점 덜 내려가게 돼요. 이건 아주 큰 위험이죠. 이래가지고 고장나는데 무릎 슬개골, 고관절, 요추 부위가 거의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근육 발달도 좋고 파워도 더 많이 생기고 안전하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스쿼트 90도보다 조금 더 그렇죠. 5도 10도. 5도 10도 내리는 거를 우리 시니어들께서는 꼭 하셔야 된다. 꼭 해야 돼요. 무릎 관절 손상을 막는 데도 좋고 그리고 재활 운동에서도 무릎 관절이 90도 밑으로 내려가서 약 80도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3 내지 5초씩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3 내지 5초씩 했다 일어나고 또 이제 숙달이 되면은 7, 8초도 괜찮아요. 이렇게 정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체 근육 안에 조직이 보면은 그 스테빌라이저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근육하면 그냥 그저 생리학적으로 액틴과 미오신 해가지고 수축이 위한 수축이원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머슬 필라멘트도 보면은 뭐 액틴과 미오신도 보면은 큰 사슬 구조, 작은 사슬 구조, 그다음 뼈를 지탱해주는 구조 단백질 별개. 그래가지고 단백질 종류가 무려 9가지나 돼요. 이게 몰랐던 게. 근데 걔네들이 정지를 하는 순간에 그 작은 미세한 스테빌라이저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게 뼈와 뼈 사이로 자동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거기 정지하고 정렬을 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진화되면서 그게 많이 됐고 이거는 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지 오래됐는데 의학계에서 알지만 운동 쪽으로다가 알려지지 않은 게 연결고리가 전혀 되질 않고 이게 어디다 쓰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뭐 여기저기서 캐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발견하게 되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재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허리가 뭐 약하다, 고장났다. 그러면 허리 운동만 무조건 다치기가 십상이에요. 스쿼트 필수네. 필수죠. 필수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요것도 한번 해봐라. 한 가지만 더. 우리 시니어들이. 한 가지만 더. 주로 이제 시니어들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리 무릎 아니에요? 고관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면은 그 척추죠. 척추.
척추, 그리고 이제 허리. 허리. 어깨는 매달고 다니니까 아파도 표가 안 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허리는 아프면 구부러지잖아요. 네네. 표나죠. 다리는 아프면 걸음이 안 걸려. 보폭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이 들었냐 안 들었냐는 저쪽 걸음걸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그렇죠. 뒤에서 보면 그렇죠. 다리가 이 뒤로 갈 때 다리가 안 펴지느냐 이거는 스루하거나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구부러져서 이건 척추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척추 운동도 90도로 쭉 핀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다가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구부리고. 그거만 하더라도 이건 뭐 한 7, 80%는 해결돼요. 이거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앉아도 되죠. 또 방바닥 같은데 똑바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밑에다 뭘 좀 받치는 건 어때요? 그 밑에 받치는 거는 이제 장요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관절을 붙잡고 있는 근육을 그게 이제 짧아지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보폭이 짧아지는데 장요근의 길이를 갖다가 늘어놓기 위해서는 그 관골 밑에 말하자면 골반 밑에다가 약 10 내지 15cm 정도 되는 높이를 놓고서 관골 밑에 들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스트레치가 돼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몰라서들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이보영 선생,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맨 첫 번째 친구가 역계입니다. 역계. 운동기구? 더 이상 누가 친구냐고 여쭙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장시간 말에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보영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정말 그 후학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50만 시니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도 충격을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시니어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대통령 연도 인사, 시청의 소감을 묻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5세입니다. 그래서 전화 다 끊어버렸대요. 그러니 또 다른 70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역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70세입니까? 그 전화도 딱 끊었습니다. 자, 시니어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항하실 겁니까? 반성하실 겁니까? 장막을 거두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노래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우어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나는 살겠네.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귀도 또 기울일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 들으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